라부부가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꾸 눈이 가고 명품 가방에 달려있으면 괜히 더 탐나고 한번 빠지면 색깔별로 모으고 싶어지는 바로 그 라부부요. 팜마트와 소니가 라부부 영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것도 그냥 가볍게 툭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패딩턴과 원카를 만든 폴킹이 연출하는 실사 CG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아니, 저 조그맣고 기묘한 인형이 왜 영화까지 가는 거지?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죠. 라부부 영화? 재밌긴 한데 약간 늦은 거 아닌가?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그 피크는 살짝 지난 느낌이고 요즘은 팜마트 안에서도 다른 캐릭터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패션 쪽에서는 이미 라부부 피크는 지난 것 같다는 말이 나왔고 리셀 과열도 싣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동시에 팜마트 안에서는 트윙클 트윙클, 크라이베이비 같은 다른 캐릭터들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유행의 제일 뜨거운 한복판에서 영화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를 한철 밈에서 오래간 IP로 끌어올리겠다는 타이밍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라부부가 아직도 제일 핫하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팜마트가 라부부를 어디까지 키우려 하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라부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요즘 어떤 브랜드들은 제품을 파는 데서 안 멈추고 아예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코인걸소는 단편 영화 같은 광고를 찍고 파타고니아는 거의 1시간짜리 필름을 만들고 나이키는 운동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글쓰기 플랫폼까지 운영합니다. 우린 늘 쇼폼의 시대라고 배우는데 정작 어떤 브랜드들은 반대로 갑니다. 더 짧게가 아니라 더 깊게,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오래 남는 쪽으로요. 컨셉이 컨셉.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라부부가 영화가 되는 시대에 요즘 브랜드는 왜 점점 세계관에 진심일까요? 컨컨컨입니다. 1부 라부부 영화화의 진짜 의미. 라부부가 영화화 된다는 소식이 왜 더 재미있게 들리냐면 이게 그냥 캐릭터 IP 확장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라부부는 원래 팜마트의 블라인드 박스 캐릭터죠. 열어보기 전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더 궁금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라부부가 재밌는 건 귀엽다고 하기엔 묘하게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하기엔 또 귀엽고 그 애매하고 기묘한 매력이 사람을 붙잡았죠. 약간 킹받는데 귀엽다의 정석 같은 캐릭터였달까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너무 반듯하고 정석적으로 예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살짝 삐뚤고 살짝 이상하고 그래서 더 눈에 남는 것. 라부부는 딱 그 감각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예쁘다 하기보다 이상한데 왜 자꾸 생각나지? 하고 느낌이 오는 캐릭터고 그래서 더 강렬했습니다. 호감이 아주 정직하게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슬쩍 들어와서 오래 남는 캐릭터였던 거죠. 라부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리안나, 킴 카다시안, 리사 같은 셀럽들이 가방에 달고 나오면서 그냥 인형이 아니라 패션 액세서리이자 취향의 표식이 됐어요. 팜마트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고 2024년에는 중국 본토의 매출이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확장도 빨랐죠. 품귀와 가품 단속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쯤 되면 라부부는 잘 팔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보여주는 문화적 신호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라부부 열풍에 피크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 캐릭터의 힘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팜마트는 라부부를 중심축으로 두면서도 팅클팅클, 스컬판다, 크라이베이비 같은 다른 캐릭터들을 키우며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여러 IP를 굴리는 회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부부 영화화는 유행이 남아있으니까 해본다 보다 이걸 장기 IP로 굳히겠다에 더 가까워 보여요. 즉 사람들이 라부부를 산 건 단지 인형 하나를 산 게 아니에요. 그 인형이 주는 분위기, 나 이거 좋아해라고 말하는 취향, 수집하는 재미,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감각까지 같이 구매한 거죠. 그래서 영화화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캐릭터 안에서 보고 있던 세계를 더 크게 밀어 올리는 다음 단계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귀여운 굿즈가 이제 이야기되는 존재로 등급이 상승하는 순간인 거예요. 2부 요즘 브랜드는 물건보다 세계관을 먼저 설계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브랜드가 물건을 만들고 광고는 그 물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죠. 이 신발이 얼마나 가볍고 이 가방이 얼마나 튼튼하고 이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니까 제품이 먼저였고 이야기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예요. 먼저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안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부터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먼저 끌리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들어와요. 물건은 그 세계를 손에 쥐는 가장 쉬운 방법, 말하자면 입장권 같은 게 되는 거죠. 예전엔 제품 설명서를 읽고 설득됐다면 지금은 무드에 먼저 설득되고 나중에 결제 버튼을 누르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 웬만한 제품은 다 기본 이상을 하거든요. 품질도 상향 평준화됐고 기능도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스펙표가 아니라 끌림이죠. 어디 것이 더 좋아 보이느냐? 어디 것이 더 내 취향 같으냐? 어디 것이 더 나를 설명해 주느냐? 결국 사람은 기능을 사기 전에 감각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라부부가 딱 그래요. 사람들은 라부부를 보고 소재가 뭔데부터 묻지 않죠. 대신 왜 이렇게 갖고 싶지? 왜 가방에 달면 더 예뻐 보이지? 왜 다음 시리즈도 궁금하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능보다 먼저 오는 건 설명 가능한 장점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한 브랜드들은 바로 그 끌림을 설계하는데 점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브랜드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브랜드의 분위기에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동시에 장면을 팔고 기분을 팔고 이걸 가진 나의 이미지까지 같이 팝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샀는가만큼이나 그걸 산 내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가도 같이 사니까요. 3부 코인 거래 플랫폼 회사의 수상한 광고.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등장하면 얘기가 갑자기 더 선명해져요. 코인베이스는 쉽게 말해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입니다.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옮기고 보관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 광고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나요? 쉽고 안전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어쩌고. 대충 이런 설명용 광고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약간 서비스 소개 페이지가 영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2026년 3월 오스카 시상식 중계와 맞물려 Your Way Out이라는 굉장히 영화적인 광고를 내놨어요. 광고 속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 속 NPC처럼 정해진 길만 반복해서 걷고 광고는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냥 서비스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과 태도를 판 거예요. 이 광고는 관객이 여러 번 다시 보고 싶게 만들도록 설계됐고 실제로 특수효과보다 세트와 안무, 실제 분장 중심으로 구현됐다고 하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 코인 거래소는 솔직히 말해서 대중에게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업종은 아니죠. 오히려 차갑고 어렵고 어떤 사람들에겐 수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기능 설명을 줄이고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는 감각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금융 서비스 광고라기보다 거의 세계관 예고편 같죠. 회원가입하세요보다는 지금 이 시스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꽤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브랜딩이 패션, 캐릭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차갑고 기능적으로 보이는 업종도 결국 서사와 분위기의 언어를 빌려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제는 금융이나 기술 서비스조차도 우리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보다 우리는 어떤 태도의 편인가를 먼저 보여주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가 정말 먼저 만들고 싶은 인상은 우리는 코인을 파는 회사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존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였던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겠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사실보다 먼저 서사를 고른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의 문제와 별개로 먼저 무드를 잡고 들어오는 시대라는 거죠. 4부 나이키의 변화,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걸 라부부나 코인베이스만의 이상한 실험으로 보면 아쉬워요. 지금 이건 생각보다 넓은 흐름이거든요. 사람들은 짧은 자극에 반응하지만 동시에 조금 멈춰서 볼 만한 것, 만든 사람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다들 빨리 넘기는 시대라서 오히려 잠깐 이건 뭐지? 하고 멈추게 만드는 콘텐츠가 더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는 단지 광고를 잘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더 마진즈라는 스포츠 글쓰기 플랫폼까지 운영합니다. 소개 문구 자체가 새로운 스포츠 글쓰기를 위한 격주 간행물이에요. 포맷도 뉴스레터와 블로그가 섞인 형태라 짧게 휙 지나가는 피드와는 결이 다르죠. 다시 말해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본다가 아니라 일부러 열어서 읽는다 쪽에 가까운 포맷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키가 신제품 자랑보다 운동을 둘러싼 삶과 감정, 루틴과 태도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더 사적인 스포츠 글쓰기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점이에요. 운동화를 파는 회사가 스포츠에 대한 문장과 관점까지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되게 상징적입니다. 예전에는 브랜드가 문화를 바깥에서 빌려 썼다면 지금은 아예 브랜드가 직접 문화를 만들고 관점을 만들고 자기 언어를 쌓기 시작하니까요. 한마디로 광고를 잘 만드는 브랜드를 넘어서 이제는 읽을거리와 볼거리 자체를 만드는 브랜드가 등장한 거예요. 이건 단순 마케팅이라기보다 거의 브랜드의 매체화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5부 파타고니아는 왜 1시간짜리 필름을 만들까? 파타고니아 사례는 이 흐름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줘요. 파타고니아는 공식 스토리 채널에서 54분짜리 필름 시킹 사우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54분이요. 이건 그냥 광고가 아니라 거의 한 편의 다큐에 가깝죠. 이 작품은 트레일러너 케이수케 미나미가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코스에 도전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엄청 비효율적입니다. 옷을 팔고 싶으면 짧고 강한 숏폼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긴 영상을 만든다는 건 지금 당장 클릭 몇 번을 더 얻는 것보다 자기 브랜드를 어떤 삶의 태도로 느끼게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다들 3초 안에 잡아야 한다고 말할 때 여긴 거의 천천히 봐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파타고니아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재킷 스펙이 아니에요. 이 재킷이 얼마나 따뜻합니다보다 우리는 이런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런 시간을 견디는 브랜드입니다를 더 길게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브랜드는 제품 회사라기보다 다큐 채널 같아져요. 약간 옷회사가 아니라 취향 있는 자연 다큐 편성팀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이유는 이 긴 형식이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자연, 지속성, 인내, 장기적인 관점, 이런 가치들은 원래 짧고 빠른 자극보다 느리고 긴 서사에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는 단지 광고를 길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철학에 맞는 속도를 고른 셈입니다. 이건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예요.
시간을 길게 썼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브랜드를 설명이 아니라 체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6부. 광고주가 아닌 편집자가 된 브랜드. 이런 흐름은 뉴스레터에서도 영화 제작에서도 동시에 보입니다. 어메리컨 이글은 오프 더 커프라는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시작했고 이 포맷의 장점을 위에서 아래까지 읽게 되는 롱폼 경험으로 설명했어요. 즉 소셜피드에서 잠깐 스쳐가는 관심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오래 남는 읽기 경험을 만들겠다는 거죠. 한편 생로랑은 아예 세인트 로랑 프로덕션이라는 영화 제작 라인을 운영합니다. 패션하우스가 광고 영상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영화 산업의 언어로 자기 미학을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앤토니 바카리로는 영화가 옷보다 더 오래 남고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옷을 만드는 건 기본 업무고 세계관 운영이 추가 업무가 된 느낌입니다.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브랜드가 광고주였다면 지금의 브랜드는 편집자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보여줄지 고르고 어떤 장면을 남길지 정하고 어떤 미학을 자기 이름 아래 묶을지 계속 결정하니까요. 때로는 감독 같고 때로는 제작사 같고 어떤 경우엔 거의 하나의 미디어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들은 광고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취향을 유통하고 자기 미학을 편집하고 어떤 경우엔 아예 자기 세계를 서사 산업 안에 심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광고주가 아니라 편집자, 감독, 제작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파편화될수록 단순히 노출을 사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세계를 가진 브랜드가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강한 브랜드는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다리게 만드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7부. 이건 광고가 길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현상은 그냥 요즘 광고가 길어졌네 정도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변화는 포맷이 아니라 목적에 있어요. 브랜드의 목표가 예전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제품 장점을 알려주는 데만 있었다면 이런 움직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브랜드들이 원하는 건 잠깐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안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요즘 강한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동시에 자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듭니다. 라부부는 수집하고 싶고 코인베이스 광고는 괜히 한 번 더 보게 만들고 파타고니아 필름은 끝까지 보고 나면 브랜드가 다르게 느껴지고 나이키 글은 읽고 나서 브랜드가 좀 더 생각 깊은 존재처럼 느껴지죠. 결국 그들은 상품보다 먼저 머물 이유를 팔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예전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세계를 만들면 제품은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세계관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설명보다 체류가 중요해졌고 노출보다 기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클릭을 사려고 했다면 지금은 체류를 설계하려는 브랜드가 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람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보통 정보보다 장면이고 기능보다 분위기고 제품보다 이야기예요. 이 지점에서 라부부 영화화는 그냥 귀여운 뉴스가 아니라 지금 브랜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꽤 정확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라부부가 왜 영화가 되느냐? 답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몰라요. 라부부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의 취향이자 하나의 분위기죠. 그리고 그건 라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인베이스도 나이키도 파타고니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브랜드를 하나의 장면, 하나의 서사,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쇼폼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브랜드, 한 번 더 보고 싶은 브랜드, 조금은 작품처럼 느껴지는 브랜드가 사람들 기억에 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 강한 시대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래 붙잡아두는 힘이 더 희소해진 거죠. 그래서 오래 보게 만드는 브랜드, 오래 생각나게 만드는 브랜드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의 진짜 경쟁은 누가 더 짧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들어가고 싶은 세계를 만드느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기능만 비교하지 않아요. 이 브랜드를 들고 다니는 내가 어떤 느낌인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내가 어떤 취향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는지까지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요즘 제일 강한 브랜드는 잘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오래 머물게 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